진태석이 책상 위 서류 한 장을 뒤집어 놓고 이렇게 말했는데요. 오늘부터 내 이름은 없어. 그 말이 너무 조용해서 더 무서웠습니다. 소리 지르지 않았는데도 마치 건양그룹 건물 전체가 그 문장 하나로 방향을 틀어버린 느낌이었거든요. 차정원은 그 순간 숨을 한 번 삼켰습니다. 아니, 삼키는 척만 했습니다. 숨이 흔들리는 걸 들키면 끝이니까요. 그리고 차정원은 속으로 한 문장만 계속 되뇌었어요. 그래요. 이제 진짜로 내려칠 시간이 왔네요. 진태석이 차정원을 내 딸이라고 부른 건 사실 사랑의 선언이 아니라 소유의 선포에 가까웠습니다. 진태석은 누군가를 품는 방식이 따뜻한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의 방식은 늘 이렇습니다. 품는 순간 움켜쥡니다. 움켜쥔 순간 이름부터 갈아 끼웁니다. 그날 이사회 자리도 그랬습니다. 임원들 앞에서 진태석은 표정 변화 없이 아주 짧게 말했어요. 후계자는 차정원이다. 회의실 안은 누가 숨을 크게 쉬기라도 하면 불려나갈 것처럼 조용해졌습니다. 다들 눈으로만 서로를 확인했는데요. 그때 차정원이 고개를 아주 살짝 숙였습니다. 그리고 목소리를 깔아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한마디가 이상하게 더 차가웠습니다. 누군가의 축하가 아니라 누군가의 장례식처럼 들렸거든요. 그리고 그 순간부터 진태석의 눈이 달라졌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진태석은 차정원이라는 이름 자체를 견딜 수 없어졌습니다. 내 딸인데 왜 내 성이 아니지? 이 질문이 그의 머릿속에서 마치 경보처럼 울리기 시작했거든요. 진태석은 서류를 앞으로 밀어놨습니다. 바꿔야 할 이름, 바꿔야 할 인사기록, 바꿔야 할 사내 시스템 항목이 촘촘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내 딸이면 내 이름으로 살아야지. 말투는 담담했는데요. 그 담담함이 오히려 더 집요했습니다. 차정원은 그 집요함이 무슨 뜻인지 알았습니다. 여기서 거절은 곧 도망이고 도망은 곧 사냥감이 되는 길이었거든요. 그래서 차정원은 아주 순하게 대답했어요. 알겠어요. 그러면 이제부터 저는 진정원으로 살게요.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차정원이라는 이름은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삭제된 기록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내 인트라넷에 떠있던 이름이 바뀌었고 임원 명단에서 글자가 바뀌었고 보고서 결제 라인에서 서명이 바뀌었습니다. 차정원은 눈으로 그 모든 변화가 일어나는 걸 보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아주 천천히 얼어붙는 걸 느꼈습니다. 이제부터 사람들은 차정원을 함부로 그 여자라고 부르지 못합니다. 진태석의 딸, 그리고 공식적으로는 후계자 진정원이니까요. 그때부터 진태석이 시작한 건 후계자 수업이었는데요. 사실은 수업이 아니라 길들이기에 가까웠습니다. 진태석은 회장실 옆 공간을 통째로 내줬습니다. 임원 보고는 진정원부터 받게 만들었고 중요한 결제 라인에 진정원의 승인을 끼워 넣었습니다. 내가 먼저 보고 내가 먼저 판단하고 내가 먼저 찍어. 그러면 임원들은 자연스럽게 고개를 숙입니다. 그런데 그 고개 숙임이 깊어질수록 진정원은 오히려 사람의 얼굴에서 존중이 아니라 공포를 더 많이 읽었어요. 진정원은 속으로 늘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권력은 사람을 고상하게 만들지 않더라고요. 결국 비굴하게 만들 뿐이에요. 그런데 진정원은 그 비굴함을 혐오만 하지 않았습니다.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회의실에서 진정원은 웃음을 얇게 걸치고 말했어요. 저 아직 배우는 중이라서요. 너무 겁먹지 않으셔도 돼요. 그 말이 친절로 들렸을까요? 아니요. 임원들은 오히려 더 무서워했습니다. 진태석이 만든 후계자가 친절까지 장착했다는 건 언제든지 사람을 부드럽게 찢어낼 수 있다는 뜻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리고 그 괴물이 누구 편인지는 다들 알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진태석 편이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편에 칼을 숨긴 얼굴이라는 걸요. 그 소식이 한혜라에게 들어갔을 때 한혜라는 웃었습니다. 웃음은 예쁘게 났는데 그 예쁜 웃음 뒤에는 칼날이 반짝였어요. 한혜라는 속으로 생각했거든요. 여기까지 왔네. 결국 진태석이 스스로 내 손에 칼자루를 쥐어줬네. 주하늘은 더 짧게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가까워졌네요. 그리고 주하늘은 진정원의 얼굴을 찬찬히 봤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오히려 좋아요. 진태석이 완전히 빠졌네요.
빠진 정도가 아니라 스스로 끌어안았죠. 그 대화를 하면서도 진정원은 마음 한쪽이 싸늘했습니다. 진태석은 좋아한다고 믿는 순간부터 통제를 더 깊게 시작하는 사람이니까요. 진정원은 딸이라는 지위를 얻었지만 동시에 진태석의 시선이 더 날카롭게 꽂히는 것도 느꼈습니다. 보는 눈이 부드러워진 게 아니라 내 것이라는 확신이 생긴 눈이었거든요. 그 사이 진세미가 흔들렸습니다. 진세미는 원래 진태석의 딸이지만 늘 아버지의 소나기에서 딸이 아니라 도구로 자란 느낌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소나기가 진정원에게도 똑같이 뻗는 걸 보자 진세미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진세미는 결국 하네라를 찾아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엄마, 저 이제 언니 편이에요. 하네라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한마디가 얼마나 무거운지 하네라도 아니까요. 세미야. 그 말은 가볍게 꺼내는 거 아니야. 진세미는 손끝이 떨리는 걸 숨기지 못했습니다. 알아요. 근데 아빠는요? 아빠는 사람을 사랑한다면서도 결국 다 자기 소유로 만들어요. 언니까지 그렇게 만들면 진짜 큰일 날 것 같아요. 그 떨림이 진심이었고요. 하네라는 진세미의 손을 잠깐 잡아줬습니다. 그 손길은 따뜻한 위로라기보다 확인 같았어요. 좋아. 내가 내 편이구나. 그 순간 진세미는 더 무서웠습니다. 그런데도 진세미는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이미 마음이 부서질 만큼 부서져 있었거든요. 반대로 진태석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자신이 가진 감정이 사랑인지 집착인지 구분하지 못한 채 딸이라는 단어로 모든 불안을 정리해버렸어요. 그래서였을까요? 진태석은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정원이 요청하지도 않은 내부 자료를 먼저 챙겨주고 진정원이 불편해할까봐 먼저 묻고 심지어 괜찮냐는 말을 입 밖으로 꺼냈습니다.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더 섬뜩했습니다. 낯선 따뜻함은 대개 더 큰 폭력의 전조일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진정원이 위로 올라가는 사이 밑에서는 누군가가 떨어졌습니다. 바로 진세훈이었는데요. 사내 공지로 진세훈의 부사장직 사퇴가 올라왔습니다. 단어는 사퇴였지만 회사 사람들 눈에는 사실상 추방이었습니다. 진태석은 아들에게서 직함을 뺏는 방식으로 넌 내 아들 아니다를 말했습니다. 그리고 회사 사람들은 그걸 알아서 받아먹었고요. 진세훈은 순식간에 투명해졌습니다. 집안에서도 회사에서도 사람들 사이에서도요. 그 투명함이 사람을 어떻게 만들까요? 보통은 주저앉게 만들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투명함 때문에 더 위험해집니다. 잃을 게 없어지면 사람은 자기 안의 잔혹함을 더 쉽게 꺼내거든요. 그리고 진세훈은 그 위험한 쪽에 가까웠습니다. 한편 하네라는 또 다른 움직임을 시작했는데요. 하네라는 숨겨두었던 스위스 계좌의 자금을 꺼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정확히는 3억이었고 그 돈은 단순한 비상금이 아니었습니다. 하네라에게 그 3억은 도망길이자 판을 뒤집을 장치였어요. 문제는 그 돈을 어디에 숨기느냐였습니다. 집은 위험했고 회사는 더 위험했고 은행은 기록이 남습니다. 며칠 밤을 고민하던 하네라의 머리에 떠오른 사람이 있었어요. 공난숙. 공난숙은 돈을 좋아합니다. 좋아하는 수준이 아니라 돈이 손에 들어오면 표정이 바뀌는 사람이었거든요. 하네라는 그 심리를 역이용하려 했습니다. 난숙 씨, 이 돈 잠깐만 맡아줘요. 진태석 몰래 움직이는 거라 흔적 남기면 안 돼요. 공난숙은 아주 태연한 얼굴로 받았습니다. 걱정하지 마, 헤라야. 내가 잘 보관해 줄게. 그 말이 믿음이었을까요? 아니요. 하네라는 믿고 싶었지만 동시에 이미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더 자주, 더 은근하게 확인하려 했고요. 그러다 결국 하네라가 돈을 다시 꺼내야 하는 순간이 왔습니다. 계획이 꼬이기 시작했거든요. 하네라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난숙 씨, 그 돈 다시 줘요. 그때 공난숙이 웃었습니다. 너무 자연스럽게요. 마치 왜 그래? 라는 얼굴로요. 다시 왜? 내가 맡겼잖아. 하네라의 입술이 아주 얇아졌습니다. 보관이죠. 내 돈이에요. 그러자 공난숙이 목소리를 더 낮췄습니다. 낮췄는데 더 잔인해졌습니다. 한번 내 손에 들어온 돈은 내 돈이지.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하네라의 속이 뒤집혔습니다. 화가 나서가 아니라 모욕감 때문에 숨이 막혔습니다. 내가 이런 인간에게도 틈을 줬구나. 그 자기 혐오가 하네라를 더 차갑게 만들었습니다. 하네라는 그 자리에서 더 말하면 폭발할 것 같아서 입을 닫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주하늘에게 연락했어요. 주하늘은 목소리에서 상황을 알아챘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공난숙이 3억을 안 줘요. 네. 내 돈을 자기 돈이라 하더라. 주하늘은 잠깐 말이 없었습니다. 공난숙이 어떤 사람인지 주하늘은 어릴 때부터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엄마라는 단어로 덮고 살아왔습니다. 그 덮개가 찢어진 느낌이었습니다. 주하늘은 바로 공난숙을 찾아갔습니다. 공 회장님, 그 돈 어떤 돈인데 가지고 계세요? 공난숙은 감정이 상한 얼굴로도 계산을 했습니다. 헤라가 지금 흔들리잖아. 그리고 진정원이 후계자라며. 그럼 너도 내 자리도 흔들릴 수 있잖아. 주하늘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래서요. 공난숙은 오히려 더 당당해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돈이라도 잡고 있어야지. 그 말에 주하늘은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공 회장님 실망입니다. 그 한마디가 공난숙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돈 앞에서 강한 사람도 어떤 한마디 앞에서는 약해지거든요. 공난숙은 주하늘이 돌아서는 뒷모습을 보며 마음이 갈라졌습니다. 내 돈이야라고 외치고 싶은데 주하늘이 떠날까봐 겁이 났어요. 그래서 공난숙은 결국 하네라에게 연락합니다. 헤라야, 걱정하지 마. 언제든 돌려줄게. 내가 그냥 잠깐만 들고 있을게. 그 말은 안심이 아니라 사실상 목줄이었습니다. 내가 들고 있다는 게 내 약점이야. 하네라는 그걸 모를 사람이 아니었고요. 하네라는 분노를 삼키면서도 일단 참았습니다. 지금은 돈 때문에 판을 깨트릴 때가 아니었습니다. 더 큰 판이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바로 주영채였습니다. 어느 날 진정원이 주하늘에게 짧게 말했어요. 주영채, 임신이래. 그 소식이 주하늘과 공난숙에게 동시에 들어갔습니다. 공난숙은 그 자리에서 뒷목을 잡았습니다. 진짜야? 그렇대요. 공난숙이 무너진 이유는 단순히 임신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주영채가 임신했다는 건 진세훈 주영채라는 법적 부부 관계가 아이로 더 단단해질 수 있다는 뜻이었고요. 건양그룹 안에서 피가 다시 말이 되는 순간이 오면 권력은 다시 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주영채의 정신이 온전하지 않았습니다. 주영채는 어떤 날은 과거의 자기처럼 크게 웃었습니다. 너무 크게 웃어서 오히려 소름이 돋을 정도였어요. 나 이제 진짜 안주인 되는 거지? 다들 나한테 무릎 꿇겠지? 그러다가도 이유 없이 울었습니다. 감정이 툭 끊겨서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울어버렸어요. 싫어. 또 빼앗기 싫어. 내 거야. 내 거라고. 그리고 어떤 날은 말이 섞였습니다. 현실과 과거를 혼동하는 것처럼요. 진정원이 왜 내 자리에 있어? 그건 내 자리잖아. 내 몸이잖아. 내가. 그 모습을 보는 공난숙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공난숙은 악한 사람이지만 통제 가능한 악만 다룰 줄 아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주영채는 통제가 안 됐습니다. 예측이 안 됐고 터지면 어디로 튈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공난숙은 주영채를 데리고 정신건강의학과로 갔습니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극심한 스트레스와 우울이 겹쳐 보입니다. 치료가 시급합니다. 산모가 무너지면 태아에게도 영향이 갈 수 있어요. 공난숙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공난숙은 주영채가 싫습니다. 그런데 주영채 뱃속의 아이는 싫다고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는 협박이 될 수도 있고 무기가 될 수도 있고 보험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공난숙은 주영채의 손목을 꽉 잡고 말했습니다. 영채야. 정신 차려야 돼. 너 이 아이 지켜야지. 그때 주영채가 멍하니 웃다가 갑자기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그럼 나는 누가 지켜줘? 그 질문이 공난숙의 심장을 잠깐 찔렀습니다. 잠깐이었지만 충분했습니다. 죄책감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도 아이 앞에서는 흔들릴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 흔들림이 공난숙을 더 예민하게 만들었습니다. 예민함은 늘 사람을 더 악하게 만듭니다. 그날 밤 공난숙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는데요. 그날은 받았습니다. 주하늘에게 실망이라는 말을 들은 뒤라 불안이 더 커져 있었거든요. 낮고 얇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공난숙 씨, 아직도 그 돈 가지고 있어요? 공난숙의 눈이 커졌습니다. 누구야? 목소리는 웃지도 않았습니다. 웃지 않아서 더 무서웠어요. 누군지보다 중요한 건 그 돈이 한혜라 돈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공난숙은 숨이 멎는 느낌이었습니다. 누가 3억을 알고 있다는 것 자체가 위험했고 한혜라 돈이 아니다는 말은 폭탄이었습니다. 공난숙은 목소리를 누르며 물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그 목소리가 아주 천천히 말했습니다. 원하는 건 간단해요. 그 돈 절반만 나한테 주세요. 그러면 아무도 몰라요. 공난숙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미쳤어. 그 목소리가 비웃듯 숨으로 웃었습니다. 미쳤을까요? 아니면 살려고 그러는 걸까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 목소리는 이름을 꺼냈습니다. 진세훈입니다. 공난숙 씨. 그 순간 공난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핸들이 흔들릴 정도로요. 옆자리의 주영채는 멍하니 웃다가 갑자기 울었습니다. 누가 나 또 버려? 차 안은 지옥처럼 어두웠습니다. 공난숙은 전화를 끊지 못했습니다. 끊는 순간 진세훈이 어떤 짓을 할지 감이 왔거든요. 진세훈은 웃음 없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나 이제 아들 아니래요. 그러니까 나도 가족 아니죠. 그럼 나도 인간 취급 못 받는 거죠? 공난숙은 속이 뒤집혔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는 거야? 돈이요. 그 돈으로 나도 숨 좀 쉬어야겠어요. 공난숙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진세훈은 돈이 목적이 아니라 내가 아직 살아있다를 증명하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증명은 늘 그렇듯 누군가의 목을 밟는 방식이었고요. 진세훈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내일 오전까지요. 절반 아니면 주하늘한테 먼저 말할게요. 공 회장님이 3억 훔쳐 숨겼다고. 전화가 끊기자 공난숙은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그 3억이 갑자기 돈이 아니라 목에 걸린 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시각 진정원은 회장실에서 진태석에게서 더 위험한 선물을 받고 있었습니다. 진태석은 회사 내부의 민감한 계정,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는 자료 창고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이건 내가 살아있는 동안 아무도 못 건드리는 곳이다. 진정원이 조용히 되물었습니다. 저도요? 진태석이 잠깐 웃었습니다. 너는 내 딸이잖아. 넌 예외다. 그 말이 달콤할수록 진정원의 속은 더 차가워졌습니다. 진태석은 지금 자기 목에 칼집을 통째로 걸어주고 있는 겁니다. 진정원은 물을 한 모금 마시며 시간을 벌었습니다. 이런 순간일수록 감정이 세면 끝이거든요. 그때 회장실 앞에서 진세미가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진세미는 진정원과 눈이 마주치자 아주 작게 숨을 내쉬었어요. 언니 공난숙 쪽 이상해요. 누가 움직이는 것 같아요. 진정원의 손이 멈췄습니다. 판이 흔들린다는 신호였거든요. 진정원은 바로 주하늘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런데 주하늘의 답장은 늦게 왔고 그 문장은 더 차가웠습니다. 나도 느껴요. 공난숙 아니 공 여사님이 지금 돈 때문에 누군가한테 흔들리고 있어요. 진정원은 그 공 여사님이라는 표현에서 주하늘의 결심을 읽었습니다. 주하늘이 감정을 봉인하고 끊어낼 준비를 하는 순간에만 그렇게 졌거든요. 그래서 진정원은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늘아, 지금 어디야? 회사 근처. 공난숙이 진세훈이랑 엮였을 가능성 있어. 진세훈? 사라진 게 아니야. 움직이고 있어. 주하늘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공 여사님이 그 자식 손에 놀아난다는 말이지. 그 말투가 너무 단정해서 진정원은 오히려 더 불안해졌습니다. 주하늘은 폭발할 때가 아니라 결심했을 때 이렇게 말하거든요. 진정원이 조심스럽게 붙였습니다. 너무 세게 나가면 공난숙이 더 구석으로 몰려. 구석으로 몰려도 돼요. 공 여사님이 하는 짓은 나를 위한 게 아니잖아요. 그 한마디에 진정원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사랑하되 용서하지 않겠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갈등이 돈과 임신 때문에만 커진 걸까요? 아니요. 진짜 핵심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진태석이 진정원을 딸로 믿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건양그룹은 다시 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피가 사람을 안심시키는 게 아니라 사람을 더 잔인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진태석이 증명하고 있었거든요. 진태석은 진정원에게 보고서를 던지듯 내밀며 말했습니다. 이거 내 생각 말해봐. 진정원은 페이지를 넘기며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이 수치 이상하네요. 정상적인 성장 곡선이 아닌데요. 누가 일부러 꾸민 느낌이에요. 진태석의 눈이 빛났습니다. 맞췄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말하는 방식이 마음에 들었기 때문입니다. 겉은 차분하고 속은 칼. 진태석이 가장 좋아하는 유형이었거든요. 진태석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똑똑하네. 내 딸 맞다. 그 말이 나올 때마다 진정원은 속으로 숨을 들이켰습니다. 이 말이 달콤할수록 나중엔 더 잔혹해지겠지요. 그래도 진정원은 더 가까이 붙었습니다. 아버지, 저 더 배우고 싶어요. 그 말에 진태석은 진정원의 머리를 쓰다듬으려다 멈칫했습니다. 자신도 어색했을 겁니다.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요. 그런데도 그 손이 멈춘 자리에서 진태석의 확신이 더 부풀어 올랐습니다. 피가 이어진 딸이 있다는 착각이 사람을 얼마나 빠르게 무너뜨리는지 그 자신은 몰랐고요. 그리고 바로 그 밤 진정원은 회장실에서 한 번 더 위험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아주 조심스럽게요. 아버지 진세훈은요? 그 순간 진태석의 눈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 이름 내 앞에서 꺼내지 마. 진정원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다만 불씨가 될까 봐요. 진태석은 한참 진정원을 보다가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불씨는 내가 다 꺼. 그 말이 너무 확신에 차 있어서 진정원은 속으로 선을 하나 그었습니다. 진태석은 지금 불씨가 이미 발밑에서 번지고 있다는 걸 모른다. 불씨는 이미 여러 갈래였습니다. 진세훈은 바닥에서 칼을 갈고 있고요. 공난숙은 돈과 주하늘 사이에서 처음으로 제대로 갈라지고 있고요. 주영채는 아이를 품은 채 무너지고 있고요. 한혜라는 3억을 되찾지 못한 채 공난숙의 목줄을 잡아당길 타이밍만 보고 있고요. 진세민은 진정원 편에 서면서도 한혜라의 손길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위험한 건 이거였습니다. 진세훈이 돌아오는 방식이 부사장이 아니라 폭탄이라는 것. 게다가 그 폭탄이 가장 먼저 터질 곳은 진태석의 목이 아니라 주하늘의 심장일지도 모른다는 것. 왜냐하면 공난숙은 지금 주하늘에게 사랑받고 싶어서 흔들리고 있고 진세훈은 그 흔들림을 이용해 주하늘부터 찢어놓으려 하고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이제 질문은 하나로 좁혀집니다. 내일 아침 공난숙은 누구에게 먼저 전화할까요? 진세훈에게 돈을 주고 덮을까요? 한혜라에게 무릎 꿇고 되돌려줄까요? 아니면 주하늘에게 공여사님이 아니라 엄마로 마지막 고백을 할까요? 그 선택 하나가 건양그룹의 다음 피바람을 결정할 겁니다. 그리고 그 피바람 속에서 진정원은 회장실 의자에 앉아 아주 조용히 웃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겉으로는 진태석의 딸이라 불리면서 속으로는 진태석이 가장 사랑한다고 믿는 것들을 하나씩 꺾어버릴 준비를 하고 있을 테니까요. 그런데요. 진정원도 아직 모르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진세훈이 노리는 첫 번째 희생양이 정말로 주하늘인지 아니면 진정원이 진짜로 지워버리고 싶어 하는 이름인지. 그건 다음 순간 전화벨이 누구에게 먼저 울리느냐에 따라 달라질 겁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회차에서는 한혜라가 잃을 뻔한 3억이 돈이 아니라 목줄이 되는 순간이 나옵니다. 댓글로 여러분 예측도 남겨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